보통 낮에 좀 낮잠 자려고 할 때에 또 밤에 잠잘 때에 그때 커튼을 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약간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주 전에, 일주일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는데,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아서 제가 한 새벽 3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상담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지금 수기컴퍼니 상담실을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 됐는데, 찾아오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화 상담만 지금 불이 나게 하고 있어요. 올빼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부엉이도 이렇게 밤이 되면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열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새벽에. 참 재밌는 건 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들은 이게 낮에는 정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왜 밤이 되면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할까? 밤에 나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네들 잠 못 잔다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왕수디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전화를 할까? 예? 이게 약간 짜증 섞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문득 이걸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왜 이런 전화를 왜 밤에 하는가? 그것도 심지어 새벽 3시, 아니 1시에서 3시 사이에 지들이 뭐 21인가? 새벽 5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다른 여자 이름 부르고 말이야. 왜 그러지? 취한 건가?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뭘 봤냐면은 제 방문에 이렇게 창문을 봤어요. 근데 그 창문을 봤는데 그 창문에 걸쳐 있는 커튼을 딱 본 거예요. 커튼도 보고 창문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커튼 칠 때 언제 치죠? 해가 쨍쨍할 때, 해가 쨍쨍할 때 또는 빛이 강할 때. 빛이 강할 때 또 잠잘 때. 네, 전 잠잘 때 쳐요. 잠잘 때. 아침에 해가 번쩍 떠가지고 내 눈을 강타하면 짜증 나잖아요. 낮에도 조금, 아침에도 좀 약간 느긋하게 좀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커튼을 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커튼을 우리는 보통 낮에 좀 낮잠 자려고 할 때에 또 밤에 잠잘 때에 그때 커튼을 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약간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신 분들을 보니, 예. 제 말에 별로 동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 새끼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우리가 힘든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내가 나를 마주할 때 내가 힘들다는 느낌을 해요.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아우 힘들어 막 죽겠네 살겠네 땅 파가지고 들어가야겠네 어쩌겠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정신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밤에 가서는 막상 갑자기 진짜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 상태가 힘들 때에 이 커튼이 무슨 역할을 해주나 봤더니 우리의 그 감정을 마주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감정을
감추는 역할, 아니면 뭔가 더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 커튼이 언제 역할을 하냐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막 제가 일종의 저도 이게 약간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막 오만 가지 감정 다 표현. 저는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게 강연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강연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 오늘 참으로 여러분으로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게 좀 전달이 잘 돼요? 두 번째? 두 번째죠. 네. 첫 번째라 그러면 도라입니다. 첫 번째라 그러면은 거의 뭐 동정심에 보면서 아이고 어쩜 좋아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약간 유머러스하게 넘겨가는 그런 거죠. 아니 뭐 회사에서나 수업 발표를 하는데 막 울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뭘 해줘야 돼요? 내 감정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커트는 이 감정을 어떻게 감춰주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약간 몰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때는 이 커튼을 쳐줘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하나의 장점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몰입할 때에, 그 감정에 몰입할 때에 얘는 이걸 막아줘야 되고, 또 그리고 한 타임 때 언제 막아줘야 되냐? 이 감정의 커튼을 언제 또 쳐줘야 되느냐? 잠잘 때. 잠잘 때. 이거를 지금 약간 반응이 약간 갈릴 것 같아, 지금. 그치. 맞아. 잠잘 때 이거 차야 돼. 맞아.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잠잘 때 그럼 당연히 아무 생각. 잠잘 때 왜 이걸 감정의 커튼을 쳐야 되냐? 잠을 자야 우리가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수면 상태에 빠지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뭐죠? 휴대폰, 게임. 네. 게임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막 잠자는 시간에 갑자기 1번 스팟 가가지고 애인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짜다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 우리 보통 많이 노출되는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잘 때 휴대폰을 하면 이게 블루 스크린에 노출이 되니까, 블루 스크린의 노출로 인해서 이게 시각이 여기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신경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밤에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 놓치고 우리는 계속 휴대폰 보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가는 오빠들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몸 잘생긴 우리 다비드상 같이 생긴 오빠들 사진 보면서 이 오빠 참 마음에 든다 이런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웬 여인 옷 아름답고 예쁘게 옷 입었거나 글래머러스하게 생긴 여인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내 여자친구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또 갑자기 내 뱃살을 보면서 갑자기 번떡 일어나 내 뱃살을 보더니 에휴 글렀네 씨 이러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뭐 1시, 2시 가다가 갑자기 진짜 2NE1처럼 새벽 5시 반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잠잘 때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모든 생각들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내일 뭐 할까? 오늘은 뭐 했지? 어쨌지? 저쨌지? 나는 뭐 했냐? 다른 사람 뭐 했냐?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생각 한 번 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로 끝나요? 아니죠? 그쵸? 이 생각 하나 하면은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고,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했을 때에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생각으로 인한 그 감정까지 이렇게 끌어와요. 우리 영숙이 언니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랑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새 남편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언니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네. 이러면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정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영숙이 언니에 대한 어떤 감정? 결혼 감정. 결혼 감정이란 게 있습니까? 이거 결혼은 일 아닌가요? 걱정되는 감정. 걱정에 대한 감정들. 막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막 속상한 감정. 또 나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돈은 어떻게 벌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지, 앞으로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에 이러한 나도 참 안심스럽다 이러면서 감정까지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생각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감정의 이 커튼이 걷혀진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그죠? 네. 또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여는 게 좋을까요?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여유가 조금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여유. 진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타이밍에 그 감정의 커튼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방에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창 밖에 있는 내 진짜 감정들, 나를 향한 어떠한 연민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걱정스러운 생각이나 이러한 고민들이 내 진짜에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나의 일종의 자연물이라고 합시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세상에 주어진 나의 공간 바깥 세상에 있는 하나의 자연물이에요. 그리고 이 커튼은 뭐겠어요? 이 진짜 이러한 현존의 감정들을 잠깐 막아주는, 쳐주는 거죠. 이게 어쩌보면 이거를 좀 쉽게, 이 커튼을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일이 되겠죠. 일 아니면은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한다면은 일종의 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한테다가 훈계할 수 있는 하나 일종의 강박의 커튼이 되는 거예요. 강박인 거죠. 이 커튼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커튼을 우리는 시적절하게 치고 있어요? 시기적절하게 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랑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대신 강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 커튼을 시적절하게 못 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감정의 커튼을 쳐야 될 때 진짜 안 치고 걷어야 될 때는 안 걷고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 멀쩡한 낮 시간에 냅두고 왜 밤에 이렇게 할까 했더니 우리가 보니까 낮에 이 커튼을 거두는 거예요.
이 커튼을 치는 거예요. 왜? 낮에는 왜? 사람이 많잖아요. 낮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진짜 감정을 감춰야 돼. 내 감정을 지금 마주할 상황이 아니야. 나 지금 바빠. 일에 몰두해야 돼. 그러면서 이 커튼을 막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지금 이 바깥에 자연물 볼 시간 없어. 여기에 무조건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푸시를. 그리고 있다가 밤이 됐어요.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좀 어때요?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으니까 이게 좀 어때요? 몸이 막 집에 갔는데 몸이 막 긴장되면 이러면서 그 몸이 이게 좀 나른해지잖아요. 그쵸? 그 나른해지는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 우리가 아까 낮에 쳤던 그 집중의 커튼, 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게 중요해. 라고 그러한 커튼이 그때 딱 같이 딱 딱 이렇게 걷어지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잠자는 시간이야. 아니, 집에 왔는데도 왜 잠잘 때까지 우리는 나른하지 못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저녁 안 먹어요? 다 사 먹나 봐요. 집에 오면은 뭐 약간 잠깐 이제 숨 고르는 시간 가져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해요? 내 할 일을 해요. 내 할 일을. 여기서 말하는 내 할 일은 뭐가 되겠어요? 학생의 경우에는 과제 이런 걸 하겠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밀린 업무 아니면은 내가 조금 하고 싶은 일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하고 나서 그런 거 할 때까지 그게 마칠 때까지 몸이 그때도 약간 경직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집에서도 내 할 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쉬어야지 하는데 그때는 무슨 상황이냐? 커튼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빼꼼하게 보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빼꼼하게 뭐 하지? 뭐지? 지금 뭐 할까? 내 짐 상태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야. 이러고 다시 일에 집중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라는 그 커튼을 또 다시 막는 거죠. 또 다시 막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계속 막 과제하고 밀린 업무 처리하고 내가 지금 빨리 해야 할 일, 집안일,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걸 다 마치고 나니까 막 시간이 막 1시, 2시, 이제 자야지 이러고 딱 누웠는데 그때 몸이 나른해지니까 강박의 커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막 온갖 잡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 오늘 뭐 하고 살았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늦게까지 왜 이 지랄일까? 이러면서 왕수디 강연, 가야 돼 말아야 돼 왕수디 강연 가면은 몸은 피곤한데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제 강연 피곤하다는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없길 바랄게요.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우울해. 나 너무 걱정돼. 나 앞날이 왜 이렇지? 나 왜 다른 애들은 너무 성공한 인생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감정들이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 새벽 시간에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더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무거운 감정을 끌어안은 채로 또 아침에 또 길을 나서요.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괜히 막 감정이 센치해지고 또 이제 그 감정 끌어안고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 김 부장이 아유 누구시지 얼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일해야 돼.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또 커튼 쳐버리고 우리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의 커튼을 그냥 다 찢어버려요? 너 이렇게 해야 되는 커튼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그 진짜 감정, 창밖에 있는 그 진짜 감정, 나를 마주하는 나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이란 그 자연물들 다 박살내버려요, 막. 저는 이 감정의 커튼을 언제 걷었으면 좋겠냐 생각해 보니까 잠자기 전 몇 시간, 두세 시간 전에는 내 감정을 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자기 두세 시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잠잔다고 해가지고 잠에 든다고 해가지고 일찍 자야지 해가지고 침대에 들어누면 우리 일찍 잠을 자요? 못 안 자요. 그 잠자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거의 뜬 눈이에요. 뜬 눈. 그때까지는. 근데 그 시간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잠을 12시에 잔다. 그러면은 10시나 11시 사이에 그 감정의 커튼을 조금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 강박의 커튼을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내 감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고민들, 그러한 것들을 그때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감정을 이렇게 마주했어요. 그 10시라는 그 시간에 내 감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뭐 생각에 빠져요? 생각에 빠질까요? 우리 사람들은 조금 일찍 봅시다 그러면은 일찍 봅시다.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찍은 봐요. 일찍은 만나요, 사람을. 사람 일찍 만나요. 근데 일찍 만나고 나서 일찍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일찍 만났는데도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감정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일찍 보자고 해놓고서 일찍이 봤는데 이 생각이 일찍 처분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잠잘 때까지 또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상황이. 그 사람의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일찍이 봤는데 잠자기 전까지 해결 못하고 밤새도록 막 그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멘탈이, 그건 그 새끼 멘탈이 문제인 거지, 멘탈이. 아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된 거 아니오.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이게 약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그 사람 문제예요? 저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감정을 마주했을 때에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대할 때에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왕숙이 씨는 감정을 이렇게 잘 만나고 헤어지고 막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러세요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가 제일 안 되냐?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막 여러 가지 막 겹쳐 터졌을 때에 그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여다지 창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다지 창문은 무슨 역할을 해주겠어요? 창밖에 비바람이 막 쫙 불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놨어. 그럼 그 비바람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방으로 들어와요. 그럼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그 비바람을 다 맞아요. 우리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의 비바람이 막 불어요. 나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막 흐르려고 그래. 근데 그 비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오는데 내가 그 감정을 다 맞아버리면은 그 슬픔의 눈물의 감정을 내가 다 맞아가지고 나도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공간에 이 창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창문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온전하게 바라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의 창문. 근데 이 마음의 창문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내 마음의 창문이에요. 뭐 내 감정을 대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간단해요. 내가 이 감정을 대했을 때에 이 감정을 마주했을 때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거를 곧대로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를 노트로든 적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더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러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창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창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닫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이 감정의 창문을 안 닫는 것 같아요. 노트로 쓰세요.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노트를 이거.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왕수기 씨. 촌스러워요. 우리가 유치해요, 왕수기 씨. 우리 생각을 왜 노트에 적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려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이런 거 왜 시켜요? 이런 식으로 또 쳐내버릴 수도 있고. 음악 들으라 그러면 음악 들으면 더 슬퍼지는데요. 어쩌라는 거. 운동하세요, 춤추세요 그러면은 두 부류로 나눠요. 운동이 안 맞아요, 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그럼 다른 방법 써야 되잖아요. 음악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글을 쓰든지. 또 한쪽 부류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운동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그 사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만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글을 써서 내 감정을 마주할 힘도 없고 음악 들을 힘도 없고 운동할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기력이죠. 그러니까 행동의 수단이라는 창문이 있어도 내가 그걸 못 닫는 거죠. 닫을까 말까. 이걸 해볼까? 안 될 것 같아. 이거 해볼까? 안 돼. 움직여봐? 운동할까? 아니야. 운동하면 더 힘들어져. 오만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안 써먹으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의 바람을 창문으로 막지 않고 그대로 맞아버리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가 무기력하다 나는 지켜버립니다. 나를 못 지키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감정의 창문을 조금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창문을 만들어서 쫙 닫거나 때론 열거나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감정의 창문을 열어야 되는 순간은 그거예요. 커튼이 딱 거쳐졌을 때 나를 온전히 딱 마주할 때. 그리고 그 감정이 토네이도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불어오는 그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창문을 닫아야죠. 그게 운동이 되든 음악이 되든 춤이 되든 친구들과 대화를 하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온전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감정을 대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감정을 대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강박관념을 심게 만드는 커튼을 적절한 시간에 걷어주시고 그리고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도록 가장 나에게 적절한 창문을 달아서 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차갑고 다 각자 제 할 일만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한테 도움을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각자 할 일 하느라고 바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누구 사랑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잔다르크가 가가지고 조직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뭐 제가 가가지고 뭐 너네들은 언어 꼰세가 개판이 이러지 않는